한편 저 위에 지금까지 위 5개를 봤는데 좀 밑에를 보면은 밑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범죄가 발생을 했는데 근데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그래서 가서 범죄 현장을 더 조사를 해봤는데 범죄가 난 건 맞고 피해자도 있는데 범인이 도망가서 도대체 누군지를 모르겠다. 막 탐문해도 모르겠고 CCTV 봐도 모르겠고 전혀 모르겠다. 근데 그걸 항상 언제나 그 사건을 계속 들고 있을 수 없으니까 일단 잠정적으로 일단 그 사건을 종결시키는 게 있는데 요거를 기소 중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요거를 완전히 뭐 더 못하겠다, 더 못 찾겠다, 혐의 없음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살인 사건인데. 그래서 기소 중지를 해놓고 나중에 범인이 잡히면 그때 그 사건을 다시 수사해서 기소를 하던가 뭐 제가 아니면 무혐의를 하던가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기소 중지를 하면서 예를 들면 큰 사건 같은 경우에는 범인을 전국에 지명수배를 내려놓죠. 지명수배를 내려놓고 그때 범인을 지명수배하고 범인이 잡히면은 바로 이렇게 강제로 잡을 수 있도록 뭘 또 받아놓죠?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어떤 걸 하나 더 받아놓으면은 범인이 발견됐을 때 바로 잡을 수 있겠어요. 우리 사람을 잡을 수 있는 게 뭐야? 영장을 받으면 되잖아. 영장을 받으면 되는데 이 경우는 범인을 바로 이렇게 딱 바로 구속하지 않고 체포를 할 수 있는 영장을 받아놓죠. 그래서 체포영장을 받아놓는 거죠. 그래서 기소중지를 하게 되면 기소중지하면서 체포영장을 받아놓고 한편 전국에 지명수배를 해놔요. 그러면은 지금은 못 찾지만 이 범인이 돌아다니다가 어딘가에 걸리면 그 사람을 바로 지명수배하면 다 그 전국 수사망에 그 컴퓨터망에 들어가기 때문에 조사하면 다 이제 그러니까 검문에 걸릴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렇게 해서 잡히면 체포영장으로 적법하게 잡고 그다음에 수사 절차를 진행하는 그러한 이제 것이 이제 기소중지이고 참고인 중지라는 제도가 있는데 참고인 중지는 범인도 있고 다 피의자도 다 있는데 예를 들면 피의자는 자기가 절대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부인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목격한 사람이 있는데 그 목격한 사람이 지금 현재 어디 있는지 모를 경우에 그 목격한 사람만 나타나면 이 사람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밝힐 수 있는데 그 사람을 발견할 수 없을 때는 하염없이 기다릴 수 없으니까 일단 참고인 중지라는 걸로 잠정적으로 클로즈를 해요.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공소보류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 공소보류라는 제도는 국가보안법에서 인정되는 것으로서 이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공소를 하지 않고 보류하는 것이에요. 이 공소보류는 기소중지, 참고인 중지 같은 일반적인 일반 사건에서의 중지랑 달리 2년이 지나면 기소를 할 수 없게 되었어요. 공소 보류하고 특별한 일 없이 2년이 지나면 기소를 할 수 없게 돼 있고 이 기소중지, 참고인중지는 몇 년이 지나든 뭐 이론적으로는 100년이 지나도 기소를 못하게 하는 효력은 없어요. 다만 기소중지를 해놓고 시간이 많이 흐르면 뭐가 또 동시에 흐르죠? 공소시효가 같이 흐르니까 공소시효가 끝나면 나중에 더 이상 기소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기소를 못 할 수는 있지만 중지의 효력으로 기소를 못 하지는 않는다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 이제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위에 5개, 그다음에 밑에 3개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둘로 나눠졌는데 이 2개는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왜 둘로 나눴을 것 같아요? 이게 다 불기소인데 이 2개 왜 둘로 나눴을 것 같아요? 네, 말씀해 보세요. 네, 위에 5가지는 종국적으로 처분을 한다고 볼 수 있지만 아래 2가지는 중간적인 처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위에 5가지는 저렇게 하면 사건이 완전히 정리돼서 이제 더 이렇게 보지 않는데 뒤에 3개는 끝나지 않은 건데 일단락 그냥 잠정적으로 일단 끝내놓은 그런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렇게 강학적으로는 이것을 모두 불기소에 넣어서 보긴 하지만 우리 검찰 사건 사무규칙에 의하면 거기서 말하는 불기소, 규정에서 말하는 불기소는 위에 5가지만 불기소라고 하고 밑에 3가지는 따로 말을 하고 있어요. 한편 이 2가지 외에 또 다른 처분, 송치결정이라는 처분은 뭐냐면 크게 이제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검사가 조사를 해보다 보니까 이것이 형사재판으로 할 것이 아니고 형사재판 이외의 다른 절차를 거쳐서 처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소년 사건 같은 경우에는 소년은 형벌을 가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소년은 항상 교육적인 목적에서 이 아이가 앞으로도 잘 그 그러니까 범죄에서 벗어나서 일반적인 사람으로 잘 살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소년에 대한 그 형의 그 기본적인 시각이니까 무조건 처벌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어서 다른 처분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요것을 이제 그 소년 보호 처분이라고 하고 이 소년 보호 처분을 하기 위해서 그 하는 그 법원은 일반 형사 법원이 아니고 가정 법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즉 형사 사건으로 기소하는 게 아니고 가정 법원에 가서 이 사람은 형벌은 안 하고요. 가정 법원에서 잘 적절한 처분을 해주세요라고 하는 처분들을 하고 있죠. 그러한 여러 가지 소년 처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한 그러한 사건을 소년보호 사건이라고 그렇게 해서 가정법원으로 보내는 것을 소년보호 송치라고 해요. 그 마찬가지로 가정보호, 가정폭력 같은 경우에 그러한 또 비슷한 제도가 있고 또 성매매 사건 같은 경우에 그러한 보호 사건으로 하는 절차가 있는데 이러한 보호 사건 절차들은 검찰에서 이제 그쪽 처분으로 송치하는 것이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송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송이라는 제도는 뭐 예를 들면 여러분이 검사인데 사건을 딱 봤더니 무슨 사건이 있을까? 가장 마이너한 사건 노상방뇨는 검찰까지는 안 오겠지만 경찰 근데 노상방뇨가 왔다. 그런데 이 사람이 조사해 봤더니 뭐 살인, 강도, 강간, 폭력 이런 사건으로 부산에서 밀수 이런 걸로 부산에서 그 조사 중이다. 그럴 때 여러분이 어떻게 노상방뇨 사건을 여기서 계속 조사를 하는 것이 낫겠어요? 또는 그 피의자가 부산에서 잡혀 있다 그러면 그쪽으로 가서 같이 조사하는 게 낫겠죠. 이런 것처럼 이렇게 여러 다른 데서 조사하는 것이 다른 데 원래 관할이거나 다른 데서 조사하는 것이 적절할 때는 그쪽으로 보내는 것이 있는데 이거를 타관 송치라고 해요. 다른 관할로 보낸다. 타관 송치라고 하고 또 한편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것은 군사 사건이다. 군사법원에서 재판할 사건이다라고 하면 군 검찰관한테 송치를 하죠. 이 두 개의 차이는 어때 관할이 다른 거와 군 검찰 사건은 앞에는 관할이고 뒤 사건은 재판권의 문제이죠. 그런데 어쨌든 다른 곳으로 보내는 것은 같아서 우리 검찰 사건 사무 규칙에서는 군 검찰관 이송도 군 검찰관 송치도 타관 송치의 그 아래에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긴 해요. 그 규칙에서는. 그러나 좀 성질은 좀 다른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사 종결 처분에 지금 기소, 불기소, 송치 결정까지 봤어요. 그런데 그거 외에 또 뭐가 있냐면은 치료 감호 절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치료 감호 그 감호 사건인데 치료 감호를 할 때는 치료 감호 청구를 하게 돼 있고 또 최근에 성매매 사건 또는 특정 강력 사건 이런 거에는 특정 범죄에는 부착 명령을 전자팔찌 같은 걸 부착하게 되죠. 살인 사건이나 성범죄 이런 사람들한테 부착 명령을 할 수 있게 됐고 이런 것들을 검사가 청구를 따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소와 달리 그건 또 다른 처분이기 때문에 또 일정한 경우에는 보호 관찰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부착 명령을 하고 나중에 보호 관찰도 해야 된다. 이런 청구들을 형사 기소와 또 별도로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기소를 하게 되면 그 부수 절차로서 어떤 처분을 하게 되는데 이 부수 절차의 대표적인 게 여기 보인 것처럼 당사자 관련자들한테 통지를 해주는 것과 압수물 처분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기소를 하거나 불기소를 하게 되면 이 관련자들한테 그러니까 고소인이나 고발인한테 당신 사건을 기소했습니다. 불기소했습니다. 그걸 통지하게 되어 있고 그밖에 그 피해자 등이 고소 고발을 했는데 불기소 처분을 하게 되면 왜 불기소 처분을 했어요라고 물어보게 되면 그 이유를 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또 피의자에게 통지하는 그런 피의자 등에게 통지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보다 이제 법적으로 좀 중요한 것은 압수물 처분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압수물 처분에는 무엇이 있어요? 기억나시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그건 압수의 대상이고
증거물과 몰수를 증거물과 몰수할 물건을 압수하는데 압수한 것을 처분하는 게 뭐가 있죠? 네, 말씀해 보세요. 네, 환부와 가환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부, 가환부 있고 그다음에 압수작물의 피해자 피해자 환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죠. 그 중에서 환부의 요건이 뭐였어요? 그렇죠.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으면 어떻게 뭐라고 돼 있어요? 환부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환부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환부해야 된다고 돼 있죠. 압수할 필요가 그냥 압수를 계속할 필요 없어 환부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자 이렇게 근데 우리 사건을 수사를 해가지고 불기소를 했다. 불기소를 했다는 것은 기소를 하지 않겠다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이 기소를 하지 않는다면 이거를 증거물로 쓸 것도 아니고 이제 죄가 안 돼서 기소를 안 한다 그러면 몰수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압수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검사는 이 불기소 처분할 때 뭔가 압수물에 대해서 환부 처분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의무가 발생을 하는 것이죠. 즉 검사가 이제 압수물 처분하는 것은 지금 지난 시간에 우리 본 것처럼 원래 판결에서 압수물 처분을 하도록 하는 규정이 재판 규정에 있는데 그 판결 전에라도 압수물 처분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또 일정한 경우는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 불기소 처분을 할 때, 종국 처분을 할 때 이런 판단을 하게 되어 있고, 불기소 처분하면 이제 일정한 경우는 환부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몇 가지 여기에는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는데, 그 고소 고발 사건의 경우에 불기소 처분을 해서 그럼 고소 고발을 해서 불기소 처분을 하게 되면 바로 이제 물건을 돌려주게 되죠. 물건을 돌려주게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고소인이 이거 왜 유죄인데 무죄냐 그러면서 고소인이 불복을 할 수 있죠. 항고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고를 해서 근데 지방검찰청에서 무혐의라고 해서 불기소를 했는데 고등검찰청에서 이것은 잘못 수사한 것이다. 수사를 다시 해서 뭐 기소를 하는 쪽으로 해라. 이렇게 해서 기소를 하게 되면 그거 증거물로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미 돌려주고 나면 그 물건 없어져 버리니까 또 곤란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항고 사건이 끝날 때까지 돌려주지 않을 수 있도록 규칙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 기소 중지 처분의 경우에는 기소 중지 처분은 이게 유죄인지 무죄인지 확인이 안 된 상태인데 압수를 계속 할 필요가 없다고 확인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보관을 해야 나중에 이게 기소가 되면 그것도 증거로 써야 되니까. 그래서 규칙에서 이제 공소시효가 완성될 때까지는 계속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어느 세월까지 이걸 가지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피압수자도 필요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꼭 보관하지 않아도 사진 촬영을 통해서 충분히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사진 촬영해 놓고 돌려주도록 하는 것이 정도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 판례가 91모 18례가 있었는데 이것은 뭐냐면 이런 사건이었었어요. A하고 B가 있는데 이 사람이 밀수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고 이 사람은 이 사람으로부터 이 물건을 받았어요. 금괴를 받아서 이 사람은 지금 수사를 받았어요. 수사를 받았는데 이게 그 피혐의는 그 혐의는 뭐냐면 이 두 사람이 공모를 해서 밀수했다는 것인데, 이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공모한 적도 없고 이렇게 샀는데 나는 그게 밀수품인지 전혀 몰랐다. 밀수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는 얘기죠? 관세를 안 냈다는 거죠. 그래서 관세법 위반으로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범죄가 되는 거죠, 밀수는. 그렇게 되니까 이 사람이 과연 밀수를 했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밀수를 한 것을 넘길 때 이 사람이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알려면 이 사람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공범이니까 기소중지를 했어요. 검찰이 기소중지를 하면서 그 금괴는 앞으로 또 계속 증거로 쓸 수 있을지 모르니까 요거는 계속 보관한다. 아까 본 압수물 규칙에 의해서 계속 보관한다라고 처분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금괴 내 거니까 돌려줘라고
불복을 하게 됐죠. 그때 검사는 이거 앞으로 쓸지 모르니까 증거를 쓸지 모르니까 안 돌려주겠다라고 하는데 법원은 돌려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이유는 야 네가 이거를 기소 중지라고 한다면 기소 중지를 하겠다는 것은 이 사람이 밀수인지 여부에 대해서 아직 증명을 하지 않은 거 아니냐. 그래서 밀수인지 아닌지 모르고 이 사람이 아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왜 계속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면서 이런 경우에는 돌려줘야 된다. 이거는 압수할 대상이 되는지 압수를 계속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판례를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밀수를 했다. 그리고 범죄 혐의가 인정되고 기소 중지를 했을 때는 그거는 이제 뭐 몰수할 수 있고 뭐 이런 거니까 몰수할 수 있거나 뭐 이제 그러니까 범죄가 인정되고 막 그 둘이 알고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범죄가 인정돼서 몰수 대상이 되면 그건 안 돌려도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범죄 혐의가 불분명한 채 기소 중지된 경우에는 국가의 편의만 생각하지 말고 그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돌려주라라고 했던 그런 사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종종 그 압수물 처분 중에서 통상 이제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이 뭐였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검사가 이렇게 수사를 하고 나서 압수물을 원래는 뭐 몰수 재판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피의자한테 압수물을 포기하도록 하지요. 압수물을 포기하도록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어요. 지금은 아까는 뭐 밀수했는지 여부가 좀 불분명한데 밀수를 했어요. 밀수를 했는데 금괴가 뭐 이렇게 많이 쌓여 있어요. 이렇게 많이 금괴가 쌓여 있는데 이 금괴를 포기하게 해요. 금괴를 포기하게 하고 금괴를 포기하면 어차피 관세도 다 확보되고 그러니까 그냥 뭐 굳이 처벌할 필요가 없겠다 해서 기소유예를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금괴를 포기하게 하죠. 그러면 여러분은 만약에 소유권을 금괴를 포기하면 너 기소하지 않겠다. 금괴를 포기할래. 금괴를 포기하지 않으면 기소하겠다. 라고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네? 일단 포기를 해야겠죠. 나 기소하겠다는데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포기를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 포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물론 소유권 포기가 이렇게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이 피압수자가 진짜 자기 의미에 의해서 포기할 수도 있고 또 뭐 예를 들어서 포르노 비디오를 팔다가 붙잡혔다. 그러면 그거 포르노 비디오 가지고 가봤자 어차피 판매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포기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적절한 이제 있어요. 근데 요거는 아까 말한 것은 좀 약간 극단적인 예이지만 그렇게 해서 소유권을 포기하면 이제 소유권을 포기했으니까 국가가 그러면 우리가 갖는다고 국가가 이제 갖는 거죠. 이 금괴를 가져가요. 국가가. 이게 가능하냐가 문제가 된 사안이 있었어요. 이게 가능한가 문제가 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금괴를 소유권 포기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어떨까요? 오케이, 뭐 얘기해봐. 잘 아는 것 같은데. 금괴 같은 것을 국고에 기소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가 필요한데 저렇게 피의자가 단지 소유권을 포기했다는 것만으로 바로 국고에 기소되게 한다면은 그 절차 자체가 형용화될 염려가 있을 것 아니 소유자가 원해서 포기했는데 뭘 그걸 문제가 되는 거야? 우리가 잘했어요. 잘했는데 우리가 이제 그럼 좀 나눠서 생각을 해봐요. 소유권을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불기소를 하게 되면 더 이상 그 압수물을 가지고 압수할 필요가 없게 되니까 돌려줘야 되는 그런 환부 의미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얘기는 두 가지인데 실제법적으로 내가
그 물건의 소유자지만 민법상으로 내 소유권을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을 수 있죠. 실제법적으로 포기한다. 그러니까 사건을 포기하는 거예요. 실제법적인 사건을 포기하겠다. 이런 의미가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환부를 검사가 이렇게 환부를 해야 될 의무가 생기는데, 그럼 그 반대로서 내가 환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지. 그런데 내가 그 환부 요구 안 하겠습니다. 검사님이 안 돌려줘도 좋습니다. 내가 환부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환부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이에요. 이 환부 청구권은 우리 형사소송 절차상 인정되는 권리로서 공권이죠, 공권이에요. 공권을 포기한다. 즉 절차상 공권을 포기하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 실체법상 포기하는 것을 이유로 검사가 안 돌려줘도 되느냐, 환부 의무가 면제되느냐, 이런 고민이 되는 거죠. 여기 대해서 두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겠죠. 우선 실제법적 사건을 포기했으니까 면제된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기가 포기했는데 무슨 면제 안 돌려도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또 다른 생각은 그 권리자가 자기가 포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걸 포기해서 국가가 그것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국가로서는 이득이지. 포기하면 이득인데도 불구하고 안 하게 하는 것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 이 실제법 여기서 면제된다는 것은 뭐가 면제되냐면 검사가 환부 의무가 면제된다는 얘기거든요. 환부 의무가 면제된다. 이 검사가 환부해야 될 의무는 검사가 무슨 채무자로서 가는 게 아니, 민법상의 의무가 아니라 형사소송법상 요구되는 의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쪽에 해당하는 거지. 즉 우리가 환부를 하는가 안 하는가에 따라서,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다른 사람 물건을 가지고 있다가 압수되면, 그 압수가 해제되면 원주인이 명확하면 그리 가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피압자한테 가는 거죠. 피압자한테 간다고 해서 피압수자가 소유권자라는 것은 아니죠. 우리 규정에서 그래서 이 압수물의 환부는 민법상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민법상의 권리와 압수물을 돌려주고 압수하고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 실제법상의 권리를 포기한다고 해서 이 절차상의 어떤 공법상의 절차상의 권리 관계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하는 논거가 그런 논리를 구성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법상 포기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검사가 돌려주지 않을 필요는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피압수자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소유권을 포기한다고 해서 피압수자한테 안 돌려줄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처럼 뭐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하나의 논리가 될 수 있고, 그 다음 논리는 환부 청구권이라는 것이 공법상의 권리인데 과연 이런 공법상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선거권을 포기한다. 이런 거 나 국민이기를 포기해. 이런 거 잘 허용되지 않듯이 이 환부 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이기 때문에 포기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환부 포기해도 효력이 없다라는 거죠. 결국 그래서 소유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어느 쪽으로 해석하든지 그것은 효력이 없고, 결국 그 소유권 포기 의사한 사람도 그 효력이 없어서 검사는 돌려줘야 의무가 있고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한 논리인데, 이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환부 청구를 할 수 있다. 환부 의무가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인데, 여기 대해서는 이제 강력한 반대 의견이 있었어요. 그런 반대 의견들의 논리는 뭐냐면, 자, 실체법상의 사건을 포기하면, 그러면 그 물건은 소유자가 포기를 하면 그 물건은 누구 거가 되는 거지? 무주물이 되지 않아요? 그죠? 주인이 있다가 없어지니까 무주물이 되죠. 무주물이 되는데 무주물인 순간 그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검찰청이나 검찰청에 보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그것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주물
포기한 순간 점유하고 있는 사람, 국가가 선점을 하게 되죠. 그래서 무주무 선점을 하게 되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보거나 사건을 포기한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보면은 이건 국가한테 주는 거 아니냐, 양도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취지다. 또 하나는 공권이기 때문에 처분을 함부로 못하는 것은 그건 일반론으로는 맞지만, 그렇지만 이때의 그 환부 청구권이라는 것은 무슨 공익이 있어서 선거권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공익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원래 소유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환부 청구권을 보장한 것이고, 바로 그 사람이 싫다는데 왜 안 된다는 것이냐, 그런 반대 의견이 있었어요. 그런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무엇보다도 이러한 그 논쟁, 특히 그 반대 의견에서 가장 고민했던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 제도가 가지고 있던 어떤 흠결이 문제가 있는데, 우리나라 제도는 몰수를 하려면 반드시 형사재판을 해야만 몰수를 해요. 형사재판의 부수에서만 몰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나라에 따라서는 형사재판 없이 몰수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 있지. 어디 가서 딱 갔는데 범죄 뭐 어디 다리 밑에 갔더니 거기에 그게 있구만. 그 배추밭에 엄청난 돈이 묻혀 있었다. 근데 배추밭에 묻은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배추밭에 묻힌 걸 열어봤더니 고기 그 자루에다가 이 돈은 도박해서 얻은 것임이라고 써놨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것이 범죄로 인한 것이 이게 명백하다. 여러 정황상. 우리 지난번에 어떤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범인이 누군지는 드러나지도 않고 그 내 돈이라고 나올 사람이 없지. 그럴 때 그러면 누굴 형사재판을 해야 되는데 형사재판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그 배추밭에서 나온 그 범죄임이 도박 자금인 게 틀림없는 그 돈은 어떻게 해? 그 국가가 어차피 몰수될 건데 그거 몰수할 수 있는 절차 마련하지 않겠느냐 하는 요청도 있는데, 그런 것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한 나라도 있어요. 미국 같은 데에서는 그런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제도가 없어서 반드시 형사재판만 해야 돼요. 그럼 만약에 그럴 경우에 검사가 수사를 하고 여러 정황상 그것이 도박에 의한 것이 틀림없다면 범인이 모르니까 이제 기소 중지를 하면서 불기소 처분하면서 요거는 요건 좀 적절치 않네요. 제가 얘가 좀 적절치 않는데 어쨌든 그렇게 범인이 뭐 하여튼 요 소유자는 나타났는데 다른 이유로 기소를 못할 경우, 그럴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그 소유권을 포기받으면 몰수 재판 없이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 예를 뭐 좀 아까 재밌게 하려다가 그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뭐 실제로 이제 가능한 것들은 뭐냐면은 예컨대 기소유예를 하면서 이 사람을 꼭 처벌할 필요는 없고 그 물건만 몰수하면 되겠다 하는 경우, 또는 범죄를 저질렀는데 범행 도구인데 알고 봤더니 그 범인이 뭐 형사 미성년자에서 처벌은 못한다. 그렇지만 그 범행 도구는 몰수를 해야 되겠다. 그럴 필요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형사 재판 없이 몰수할 수 있는 필요가 있게 되는데 그 방법으로 소유권 포기 의사를 받으면 실질적으로 몰수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 판례처럼 소유권 포기 의사가 효력이 없다고 하게 되면 이러한 그 효과를 거둘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가 생기게 되면 이 물건은 몰수해야 되겠고 범인은 꼭 처벌할 필요는 없을 경우에라도 물건을 몰수하려면 반드시 기소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되죠. 기소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되고, 그러면 결국에는 원래 이 대법원의 이 입장은 피고인을 위한 또는 그 피합수자를 위한 것처럼 보이는데 현실적으로는 어떤 선택지가 있냐면 피고인은 만약에 소유권만 포기하면 몰수만 되면 기소가 안 될 것이었는데
지금 이 대법원 입장에서 몰수를 해야 된다면 몰수하기 위해서 기소를 하게 되는 거죠. 즉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대법원 판례 입장이 되면은 몰수만, 그러니까 원래 그 반대 의견에는 몰수하면 되는 것을 처벌까지 받아야 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피고인한테 불리한 결과가 될 수 있다. 이런 제도는 우리가 지금 그 형사재판에 부속해서만 몰수재판이 가능한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 때문에 문제가 돼요. 바로 이런 것들이 반대 의견의 논거들이었었어요. 이렇게 해서 반대 의견은 이런 것도 포기를 인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주장들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 의견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수 의견이 왜 이것을 허용하지 않았느냐. 그 이유는 뭘 것 같아요? 다수 의견이 이것을 허용하지 않은 이유는? 네, 말씀해 보세요. 무엇을 가장 두려워했을까요? 다수 의견. 이 주제가 처음 나올 때부터 이 생각이 들었는데 네. 그 허락하지 않는 이유는 과거 그 정수장학회부터 시작해가지고서 그러한 일을 빙자로 해서 그 포기각서를 이유로 많은 재산들을 몰수해왔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로 이 사람이 임의로 포기를 했다면야 그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사실 수사를 받는 입장에서 자기가 자발적으로 각서를 쓴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진짜로 각서를 쓴 것일까? 내가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이거를 각서를 쓰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모든 것을 다 포기되고 처벌받으니까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재산만 포기하는 거 아니냐? 즉 실질적으로 강요나 또는 기망에 의한 포기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러한 것을 아예 사전적으로 봉쇄하지 않은 것이 다수 의견의 어떤 숨은 의도인 것으로 보여지고 이제 반대 의견은 그런 거는 어차피 그런 포기 의사가 있다면 무효니까 그런 거는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은 괜찮다. 이런 이제 시각의 차이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